지금 당장 법무팀 영경에 한국 놈들이 감히 우리 기술을 훔치다니 이건 명백한 전쟁이야. 우리 기술을 훔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빨리 무기를 개발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비열한 한국 놈들의 숨통을 막아버리자고. 스위스 제네바 화려한 심포지엄의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건 미국 방산재벌 조나단 프라이스의 서슬퍼런 고함이었습니다. 30년 전 미국조차 불가능이라며 던져버린 꿈의 기술, 그 지능형 자탄이 한국의 천무 3.0을 통해 완벽한 실체로 눈앞에 나타나자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펜타곤 상황실은 비상체제로 돌입하고 어둠 속에서 기술 탈출을 노리는 중국 해커들의 은밀한 손길까지 뻗쳐오는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한국의 박지훈 수석과 그의 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짓고 있더군요. 오만한 권력과 비열한 탐욕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전율 돋는 현장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이 항상 최고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데이빗 밀러입니다. 1990년대 미국 방위산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펜타곤에서 전술탄도미사일용 지능형 자탄, 일명 BAT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전직 국방정보국 최고 분석관이죠. 지금은 세계 무기체계의 흐름을 읽는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늘 지워지지 않는 흉터 같은 실패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수십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거든요.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 엄청난 충격과 진동 속에서 미세한 AI 회로가 버텨내는 것, 그리고 수만 개의 소음 속에서 적의 전차 소리만을 찾아내는 그 기술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스위스 제네바의 차가운 공기를 가리며 들려온 소식은 제 노병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더군요.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불가능의 영역을 정복한 천무 3.0을 공개한다는 소문 말입니다. 제네바 팔엑스포 컨벤션 센터는 이미 전 세계에서 몰려든 군사 전문가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저 멀리서 풍채 좋은 한 남자가 거들먹거리며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바로 미국의 거대 방산업체 글로벌 다이내믹스의 수석 부사장 조나단 프라이스군요. 맞춤 정장을 쫙 빼입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흘리는 그의 모습에서 특유의 오만함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프라이스는 저와 구면이지만 사이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과거 제가 그의 회사 무기 시스템을 혁신 없는 껍데기라고 혹평한 뒤로 원수지간이 됐거든요. 프라이스가 비웃는 표정으로 제 테이블 앞에 멈춰섭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데이빗 밀러 박사 아니신가? 아직도 그 캐캐 묵은 분석관 노릇을 하고 계시나 보죠? 그의 목소리엔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죠. 조나단, 이번 한국의 천무 3명 발표가 꽤 화제더군요. 당신도 그것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제 질문에 프라이스는 코웃음을 치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습니다. 한국의 장난감 말입니까? 박사님, 꿈 깨세요. 미국이 30억 달러를 버리고도 포기한 기술을 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해냈다고요? 그건 기술이 아니라 마술이거나 아니면 전형적인 한국식 과장 광고일 뿐입니다. 우리 글로벌 다이내믹스가 못한 건 지구상 누구도 못하는 겁니다. 그의 오만함은 여전하더군요. 그는 한국을 그저 미국의 기술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따라쟁이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저편에서 발표를 준비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 그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무언가 엄청난 것을 세상에 내놓기 직전의 결연함이었거든요. 드디어 오후 세션, 한국 측의 발표가 시작됩니다. 한화의 수석 엔지니어 박지훈 씨가 단상에 오릅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지만 그의 목소리엔 수만 번의 실패를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서려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래전장의 규칙을 완전히 바꿀 천무 3.0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실용화에 성공한 AI 지능형 자탄 시스템입니다. 박 수석의 선언에 객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말도 안 돼. 시뮬레이션이겠지 하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쏟아지죠. 특히 제 옆에 앉은 프라이스는 아예 팔짱을 낀 채 조롱 섞인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화면에 테스트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거대한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푸른 하늘을 가르며 솟구친 천무 미사일이 목표 지점 상공에서 분리되자 수십 개의 작은 자탄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날개를 펼칩니다. 그리고는 각자 목표를 찾아 흩어지는데 그 움직임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합니다. 어떤 자탄은 숲속에 숨은 전차를, 어떤 자탄은 이동 중인 장갑차를 정확히 식별해내더군요. 박수석이 설명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음향 센서의 한계를 넘기 위해 한국의 초정밀 반도체와 독자 개발한 AI 광학 엔진을 결합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충격을 견디는 나노 소재 기술 역시 완벽하게 적용됐죠.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30년 전 그토록 갈망했던, 하지만 끝내 손에 넣지 못했던 그 신의 무기가 지금 한국인의 손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제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때 갑자기 프라이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박수석, 잠깐 내 말 좀 들어보시지.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그 영상 조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진짜라 해도 그 안에 들어간 핵심 알고리즘은 우리 미국의 BAT 프로젝트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우리 법무팀이 이미 검토에 들어갔으니 장난감 팔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야. 오해하기 짝이 없는 도발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기보다 상대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법의 이름으로 짓밟으려는 추악한 욕망이죠. 회의장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하지만 박준 수석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프라이스를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나직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도사장님, 기술의 가치는 협박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술은 당신들이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 오직 한국인의 집념으로 일군 독자적인 결실입니다. 특허 소송이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들의 기술이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전 세계가 알게 될 테니까요. 박수석의 당당한 일침에 프라이스는 입을 벙긋거리다 결국 씩씩거리며 회의장을 빠져나갑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요.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워싱턴의 옛 동료에게서 온 긴급 메시지입니다. 긴급 중국발 대규모 사이버 공격 탐지. 목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3.0 설계 데이터. 소름이 돋더군요. 미국의 견제에 이어 이번엔 어둠 속의 약탈자들이 한국의 보물을 노리고 달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네발 화려한 심포지엄 장막 뒤에서는 전 세계 방산 지형을 바꿀 거대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오만한 미국 자본과 비열한 해커들의 협공 속에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박수석에게 다가갑니다. 이제 관찰자가 아닌 대한민국 기술의 수호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박수석님, 조심하십시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제 말을 박수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박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뺏기는 것보다 지키는데 더 익숙한 민족이니까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아, 이제 세계 방산의 역사가 이곳 한국인의 손에 의해 다시 쓰이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법무팀, 당장 우출해. 한국 놈들이 우리 기술을 훔친 게 확실하니까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한다고. 조나단 프라이스의 고함이 VIP 라운지의 화려한 대리석 벽을 타고 날카롭게 찢어집니다. 방금 전 전광판을 통해 공개된 천무 3.0의 압도적인 성능 지표는 그가 30년 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자부해온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을 단숨에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프라이스의 손은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들이키는 위스키는 이제 독약처럼 그의 속을 긁어놓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안 된다면 더러운 진흙탕 싸움으로라도 한국을 끌어내려 짓밟겠다는 추악한 본성이 마침내 그 낯짝 위로 흉측하게 드러나는 순간인 것이죠.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 소란스러운 현장 밖에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로부터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네바 심포지엄의 화려한 조명 뒤편, 차가운 영과 일이 교차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의 국가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 섀도우 드래곤이 천무 3.0의 핵심 알고리즘을 탈취하기 위해 한화의 메인 서버를 향해 파상 공세를 퍼붓기 시작한 것이죠. 프라이스의 노골적인 협박과 정체 모를 해커들의 비열한 습격, 대한민국 방산의 자존심이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저는 박지훈 수석의 바로 옆자리를 지키며 이 숨막히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이미 얼어붙을 듯 차갑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장내를 질식시킬 듯 휘감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이 파렴치한 탐욕의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까요? 프라이스가 구둣발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의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 무리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개처럼 살벌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밥수석, 축제는 끝났어. 이제 당신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그 이상이 될 거야. 감히 미국의 기술을 훔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가르쳐주지. 프라이스의 눈빛에는 살개 어린 도끼가 가득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이 판의 주인이며 법이라는 무기로 한국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박지훈 수석의 눈동자가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심해처럼 더 깊고 단단해지는 것을 말이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아주 오래전부터 예산이라도 했다는 듯 그는 아주 차분하게 태블릿 PC를 꺼내듭니다. 부사장님, 우리는 이미 당신들이 이렇게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수석의 나직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라운지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가볍게 톡 치자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예상치 못한 영상이 출력됩니다. 프라이스가 보낸 산업 스파이들이 한화의 연구실 근처를 서성이다가 보안 카메라에 찍힌 적나라한 모습부터 지금 이 순간 글로벌 다이내믹스 법무팀이 한국의 특허를 가로채기 위해 조작하고 있는 기밀 문서들의 목록까지 프라이스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떱니다. 이게 뭐야? 이건 조작이야! 그가 절규하지만 박수석은 흔들림 없이 말을 잇습니다. 우리는 30년 전 당신들이 포기했던 기술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들이 기술 대신 정치를 할 것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천무 3.0에는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당신들 같은 약탈자들을 막기 위한 블랙박스 보안 시스템도 함께 탑재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긴급 경고음이 울려 퍼집니다. 보안팀장이 박수석에게 급히 보고를 올립니다. 수석님, 중국 해커들의 4차 파상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래픽이 평소의 10,000배를 넘어섰습니다. 장내가 술렁입니다. 프라이스는 이 혼란을 틈타 비열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래, 보라고. 너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결국 그 기술은 전 세계의 먹잇감이 될 뿐이야. 차라리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넘기는 게 선책이지. 그러나 박수석은 미소조차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프진 연구원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연구원, 준비한 K 부메랑 프로토콜을 가동하세요. 이수진 연구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정광석화처럼 훑고 지나갑니다. 네, 수석님. 지금 가동합니다. 그들이 화면을 주시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화의 서버를 공격하던 중국 해커들의 신호가 갑자기 거꾸로 튕겨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공격자가 보낸 악성 코드를 역으로 이용해 그들의 근거지를 추적하고 역으로 파괴하는 대한민국만이 가진 초격차 보안 기술인 것이죠. 스크린에는 해커들의 위치가 하나둘씩 붉은 점으로 표시됩니다. 베이징 서부, 상하이 중부국 산하. 박수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프라이스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뒤덮입니다. 말도 안 돼. 저런 방어 체계는 들어본 적도 없어. 프라이스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납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기술을 훔치려던 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전 세계 전문가들 앞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당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박수석은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프라이스와 변호사들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립니다. 부사장님, 당신들이 특허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당신들이 과거 BAT 프로젝트에서 유용했던 공적 자금의 흐름을 찾아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도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했더군요. 그 데이터, 지금 미 국방부와 주요 언론사에 전송되었습니다. 프라이스의 다리가 힘없이 풀리며 바닥으로 주저앉습니다. 거대 방산 재벌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추악한 범죄자의 벌거벗은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라운지에 남은 것은 대한민국 기술에 대한 경외심과 그 위대한 성취를 지켜낸 우리 엔지니어들을 향한 뜨거운 시선뿐입니다. 조작된 증거와 무력한 협박, 비열한 해킹 시도까지 이 모든 악의적인 공격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하고 단단한 방벽 앞에 부딪혀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방산 역사에 기록될
가장 치열하고도 저미로운 방어전은 우리의 완승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프라이스의 머리 위로 첨우 3.0의 위풍당당한 로고가 승리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수석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합니다. 그에게 이 승리는 끝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죠. 박사님,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깨닫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스크린 속 붉은 점들이 일제히 전멸하며 비명 같은 경고음을 쏟아냅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대한민국 한화의 서버를 두들기던 해커들의 근거지가 실시간으로 발가벗겨진 채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 앞에 중계되는 중입니다. 회의장은 이제 정적을 넘어 경외심에 찬 숨소리만이 가득하더군요. 조금 전까지 특허를 들먹이며 한국을 짓밟으려던 조나단 프라이스는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소장님, 5차 파산 공세가 들어옵니다. 이번엔 단순한 데이터 탈취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는 제로데이 공격입니다. 이수진 연구원의 다급한 보고가 들려오지만 박지훈 수석은 오히려 여유롭게 넥타이를 매만집니다. 이 연구원, 기다리던 손님이 왔네요. K 낭뢰 프로토콜, 지금 가동하세요. 박 수석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수진 연구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휘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화의 서버를 공격하던 수억 개의 악성 패킷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그들을 조종하던 해커들의 좀비 PC 네트워크로 거꾸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공격자가 휘두른 칼날을 그대로 잡아 그들의 심장에 꽂아버리는 그야말로 기술적 유도라 할 수 있는 초격차 역공입니다. 화면 위로 해커들의 모니터 화면이 하나둘씩 강제로 띄어집니다. 당황해서 전원을 끄려다 의자에서 넘어지는 해커들의 모습. 허둥지둥 기밀 서류를 치우는 정보국 요원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노출되자 장내에선 경악 섞인 판성이 터져나옵니다. 저건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제6연구소 아니야? 누군가의 외침에 프라이스의 얼굴은 이제 잿빛을 넘어 푸르게 질려갑니다. 자신이 협력하려 했던 세력의 정체가 전 세계에 폭로되는 순간 그의 정치적 생명도 끝났음을 직감한 것이죠. 박 수석은 주저앉은 프라이스를 내려다보며 아주 나직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부사장님, 당신은 우리가 30년 전 미국의 실패를 복구하는 데만 급급했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이 기술을 무기로 삼을 때 우리는 기술을 정의로 만들었습니다. 첨우 3.0의 AI는 표적을 식별하는 능력만큼이나 불의한 침입자를 찾아내 응징하는 능력도 탁월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대형 문이 벌컥 열리며 무장한 스위스 연방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의 시선은 박수석이 아닌 바닥에 쓰러진 프라이스를 향합니다. 조나단 프라이스, 당신을 불법 기술 유출 및 국가기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의 선고에 프라이스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박수석이 미리 전송한 글로벌 다이내믹스의 내부 부패 문건과 로비리스트가 이미 미 국방부와 인터폴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프라이스가 끌려나가는 그 초라한 뒷모습 위로 박수석은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손짓에 따라 다시 재생되는 패스트 영상. 이번엔 첨우 3.0의 자탄들이 단순히 표적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민간인 시설을 완벽하게 회피하며 오직 군사 목표물만을 정밀하게 골라내는 신의 조준을 선보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박수석의 선언에 회의장에 모인 각국 대표들이 일제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코발스키가 가장 먼저 달려와 박수석의 손을 덥석 잡더군요. 박수석님, 이건 무기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우리 폴란드는 방금 결정했습니다. 기존 하이마스 도입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첨무 3정을 우리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루마니아, 필리핀, 심지어는 중동의 부호 국가들까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을 향해 구애의 손길을 뻗치는 그 장관을 지켜보며 저는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30년 전 미국조차 불가능이라며 내팽개쳤던 그 꿈이 오직 한국인의 피땀과 집념으로 꽃을 피워 전 세계를 무릎 꿇린 겁니다.
저는 박지훈 수석과 이수진 연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가엔 어느새 맺힌 뜨거운 이슬이 조명에 반짝이고 있더군요. 그 눈물은 승리의 기쁨이기 이전에 밤을 지새우며 연구실을 지켰던 수많은 무명의 동료들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앞선 세대들에게 바치는 헌사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은 무너졌고 어둠 속의 약탈자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직 실력과 정의로 무장한 대한민국이 당당히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조작된 증거와 비열한 협박은 사라지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 경외심 섞인 찬사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미사일의 발사가 아니라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박수석의 당당한 어깨 뒤로 비치는 제네바의 석양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침묵이 흐르는 회의장 안, 조나단 프라이스가 끌려나간 자리에 남은 건 차가운 공기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방산 전문가들의 눈빛에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거대한 경외심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단 하나, 단상 위에 우뚝 선 박지훈 수석과 그 옆에서 묵묵히 데이터를 점검하는 이수진 연구원에게 고정되어 있더군요. 대한민국이 일궈낸 이 찬란한 승리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잘 만든 것을 넘어 전 세계 방산의 판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역사적 이정표가 된 겁니다. 박수석이 천천히 마이크를 다시 잡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장래를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오늘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누군가를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30년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그 절망의 지점에서 대한민국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스크린에는 천무 3.0의 개발 초기 기록 영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미사일을 붙잡고 밤을 지새우는 연구원들의 모습. 수천 번의 모의 테스트에서 자탄이 빗나갈 때마다 머리를 감싸주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그들의 피땀 어린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 영상 속에는 화려한 슈트도 거창한 훈장도 없습니다. 오직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반드시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간절한 사명감만이 가득하더군요. 객석에 앉아있던 노병 데이비드 밀러 박사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영상 속 1초의 장면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청춘이 연구실에 불을 밝혔을지, 저 짧은 성공의 환호 뒤에 얼마나 깊은 인내의 시간이 숨어 있었을지를 말이죠. 밀러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한 명이었지만 이내 폴란드의 코발스키 차관이, 루마니아의 장성이, 그리고 회의장에 있던 모든 전문가가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제네바의 컨벤션 센터가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로 가득 차는 이 순간, 대한민국 방산은 비로소 세계의 정상에 우뚝 선 겁니다. 박수석은 몰려드는 각국 대표들의 악수 공세를 뒤로하고 조용히 이수진 연구원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거기엔 승자의 오만이 아니라 긴 여정을 마친 동료들 사이에 깊은 신뢰와 안도감이 서려 있더라고요. 수진 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박수석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꼭 참아왔던 이 연구원의 눈물이 결국 뺨을 타고 흐릅니다.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길, 제네바 호수 위로 붉은 노을이 길게 매려앉아 있습니다. 박수석은 잠시 멈춰서서 머나먼 동쪽 대한민국을 향해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박사님,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무기였지만 그 무기를 완성한 건 우리 국민들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요. 그의 말에 저 역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일구고 자식들을 교육하며 기술 강국을 꿈꿔온 우리 어르신들의 그 지독한 집념이 오늘날 이 천무 3.0이라는 기적을 낳은 것이죠. 조나단 프라이스처럼 남의 기술을 탐내고 정치를 일삼던 자들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땀방울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했던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은 이제 세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느 전장에서도 천무 3.0의 위용은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며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표는 곧 신뢰와 정의의 보증수표가 될 겁니다.
호숫가를 걷는 박수석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볍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다음 목표, 우주와 미래를 향한 더 큰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겠죠.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걸어온 고난의 역사가 오늘날의 지혜가 되었듯 오늘의 성공은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더 안전하고 강한 나라를 물려주는 초석이 될 테니까요. 저는 오늘 이 위대한 현장의 목격자가 된 것에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30년 전 미국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놓은 한국의 기적. 그건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자부심이 일궈낸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박수석과 이 연구원이 탄 차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뜨겁게 외쳤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신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합니다. 라고 말이죠. 제네바의 밤하늘 위로 별들이 하나둘씩 돋아납니다. 저 별들보다 더 빛나는 건 아마도 지금 이 시각에도 연구실 불을 밝히고 있을 이름 없는 한국의 영웅들이겠죠. 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신화는 내일도 계속될 겁니다. 이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명확한 진실 하나를 가슴에 새깁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 그리고 평화를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이름, 그것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